지금부터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한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뜨거운 이 열기, 바로 어제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듯 하네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4년 만의 월드컵이었기도 하고 앞선 조별리그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각각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결과 때문에 아시아의 기적이 이어가길 염원하며 모두 졸이는 마음을 안고 신나게 경기를 응원하며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승리는 아닌 무승부였지만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라고 하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의 해설을 맡았던 박지성 선수도 그동안 봐왔던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전반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팩트체크 시작해볼까요? 세븐틴의 레디 투 러브. 널 만나 내 마음이 계속 더 자라서 우리 사이란 친구로는 모자라. 난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이리 빠른 줄 몰랐어. All I wanna do is run away, cause you are my escape. No, there's no limit 대답을 원해.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up for the love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세상의 반대로 run away. 내 손을 잡아 계속 run away. 이제 날 finish. 우리 뜻이 내 눈 가득 채울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You give me purpose. Already know yeah. 생각에 빠질 때 짓는 표정 이 기분을 푸는 secret recipe. 내 눈이 널 보는 순간 다 알고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팩트체크 첫 번째, 출근 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라는 상사의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여러분은 출근 시간이 9시까지라면 몇 분까지 회사에 도착하실 건가요? 업무 준비를 위해 10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회사 측에서 10분 전 출근을 당연시하며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최근 한 기업에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사내 메일로 공유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출근 시간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10분 전 출근해야 하며 계속 출근이 늦는 직원은 교육 또는 면담을 시키겠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장 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구성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일할 의무를 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사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근로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근로시간은 구성원과 회사가 협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10분 전 출근을 지시하려면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0분 전 출근을 지시하였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란 구성원과 회사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에서 지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외에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무 준비를 이유로 10분 전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시작을 위해서 혹은 자신만의 생활 패턴에 따라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업무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꼰대를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Yeah, I'm still awake. 잠에 들 이유를 찾지 못해 아직 깨있네. 뒤척대 눈 감으면 오만 가지 상상이 개입됐어. 몽상가에게 수면 장애는 당연해. 피로 가득해도 좋지 않아. 9년 전에 꿈을 사게 된 나에겐 현실은 가끔 유토피아 같아. 침대가 커질수록 막상 느낄 수가 없는 안락함. 이 시간엔 누군가 바짝 벌 거라는 버릇 같은 압박. I think too much, I drink too much caffeine. 모두 무의식의 상태일 때 그때 my idea will change the world while you sleep. 끄지 마, burn. Every night 무슨 바쁨. 채널 돌리지 마, 앉아 소파 위 아빠 말씀. 쟤는 겨우 자전거에 그쳤지만 진짜는 꿈을 찾아가게 만들지 놀라운 건 뇌의 일부밖에 사용하는 300기는 빠뜨려도 좋아 욕조하네. I'm still awake. 잠에 들 이유 못 발견해. Just keep working. 나가봐 매일 차이점은 놓지 않은 새 꿈은 이루면 사라져 목표를 코앞에 두고 walk it away. 개운하게 일어나면 그때 망한 줄 알면 돼. Still awake. Don't know why you come through in my mind. 꿈속에선 닿으면 사라질 듯한 마침내 쾌감을 느끼게 해줘 너. 첫 번째 팩트체크 정리하며 밀릭의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팩트체크 두 번째, 대한민국의 남녀 임금 격차,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뉴욕타임즈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선진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국회의원이 5분의 1 미만이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백악관이 언급했다고 발표하자 다시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한국 여성 대표들과 성평등을 주제로 간담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평등 문제가 외교 중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남녀 임금 격차가 선진국 중 가장 크는 등 실제로 성평등 지표가 낮은 것일까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 남녀 근로자를 각각 연봉 순위로 줄 세웠을 때 중위값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나온 수치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70% 정도만 받으며 일한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은 12%인 데에 비해 31%의 큰 수치로 한국은 23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격차는 좁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로 26년간 줄곧 남녀 임금 격차가 제일 큰 나라임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도 5분의 1 미만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57명,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비율로는 1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끼리 비교했을 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8국 중 34위에 불과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도 확인해 볼까요? 유리천장은 조직 내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의미하는데요. 2013년부터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를 상대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집계 시작 이래 10년 동안 이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1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종합 20점대를 받으면서 조사 대상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입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 29위, 관료직 여성 비율 29위,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29위, 여성 노동 참여율 28위, 남녀 고등교육 격차 28위, 의회 여성 의석 비율 27위 등 대다수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성격차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통령실은 성평등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성평등 지표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기에 사회적인 해결점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데려가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데려가줘. 왠지 모르게 끌려 네가 뭘 하든지. She's my gravity. She's from another galaxy. 이건 너와 내 퓨전. 차원이 다르지. 넌 내 fantasy. She's from another galaxy. 서로 다른 듯해도 누구보다 잘 어울려. Yeah,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Yeah.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내 머릿속엔 너뿐이야. 넌 내 paradise. Take me there. Just one last dance. Make it last forever. Just one last dance. We just fall in love. Just one last dance. Make it last forever. I like the way you take me there. 데려가줘.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데려가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데려가줘. You got me girl, I got you girl.
이어서 그레이의 데려가죠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는요. 팩트체크 세 번째. 제로칼로리 음료는 정말 0칼로리일까? 요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칼로리 음료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제로콜라에서 시작해 사이다, 탄산수 같은 기본적인 탄산음료는 물론 홍차나 주류까지 제로칼로리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와 같은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는 제로칼로리 음료. 마셔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은 단맛을 잘 구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0칼로리가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로칼로리 음료는 0칼로리에 매우 가깝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는 설탕 대신 열량이 거의 없는 인공 감미료로 설탕과 동일한 수준의 단맛을 내고 있는데요. 예시로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의 원재료를 비교해보면 코카콜라에는 백설탕과 액상과당 등이 들어가고 코카콜라 제로에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펩시를 살펴봐도 일반 펩시에는 설탕과 기타 과당이, 펩시 제로에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 등이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를 가열한 실험을 살펴보면 일반 콜라는 서서히 끓어오르며 찐득한 설탕 시럽들이 남는데 제로 콜라는 끓은 뒤 모두 증발해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 아닌 단맛을 대신하기 위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인공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몇백 배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 아세설팜 칼륨은 설탕의 200배,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정도의 감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설탕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단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스파탐의 칼로리는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동일하지만 가공식품에 이용할 경우 설탕 사용량의 200분의 1배만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로 비슷한 단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과 스크랄로스는 체내에서 분해나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 음료의 실제 칼로리는 1칼로리에서 2칼로리 수준이고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 등이 들어간 음료의 실제 칼로리는 0칼로리에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 감미료들이 혹여나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고 있는 1일 섭취 허용량에 비해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감미료 양은 미미한 수준에 가까워 인공 감미료가 인간의 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인공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지속 섭취 혹은 다량 섭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단맛은 느끼지만 그만큼의 열량이 들어오지 않아 혈당 수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체 대사가 교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화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당을 요구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인공 감미료 자체는 열량이 없어 비만이나 당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공 감미료 섭취가 오히려 설탕 섭취를 불러 비만과 당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과섭취는 금물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제로칼로리 음료를 적당히 음용해 건강한 음료 섭취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나 생각나 당연한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사랑한다는 당연한 말 받아
또 난 한숨을 뱉어 옆에서 웃어줬던 네 모습이 그리워도 넌 곁에 없고 또 네 향기가 나 계속 행복했던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너 없이 아파하는 시간은 너무 길어 내게 모든 걸 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어 나 진짜 행복했어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나에게로 하나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도 이제 나만 그런가 봐 이제 왔어야 나를 바쳤어 마지막 곡으로 트레저의 고마워 듣고 이번 학기 마지막 팩트체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1학년 시절 특별 방송으로 송출되었던 음악 방송을 시작으로 약 2년 반 정도 매 학기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어느새 오늘이 저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처음 라디오 대본을 작성하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나만의 컨텐츠로 구상하고 교내에 송출한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이게 정말 시원섭섭한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방송국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음악 방송부터 사승 라디오, 사연 라디오까지 많은 라디오를 거치고 마지막 라디오를 뉴스 라디오로 마무리하니 끝맺음을 잘하는 것 같아 괜시리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방송은 오늘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가천대학교의 교내 방송을 책임질 GBS의 PD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3년간 여러분들과 매주 금요일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더불어 진행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인 저도 선배님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